좋아하는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마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의 일을 정말 신바람 나게 그리고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이 즐겁겠죠. 하와이에 그렇게 특별하게 정말 행복을 만들고 스스로 기쁨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선물 같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와 성씨도 같기 때문에 아주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분인데요. 이민 변호사 아만다 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 씨는 그렇게 뭐 다양한 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뿌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언제 오셨어요? 저는 1983년도 만 40년 전 어떻게 살다 보니 강산이 4번 변했네요. 그때는 뭐 이렇게 호놀룰루도 건물이 많지 않았나요? 많았죠. 근데 이제 콘도미니엄이라고 좀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말고는 뭐 그게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처음에 소개할 때 내가 하는 일을 참 즐거워하고 새로운 일을 찾으면서도 그 일에 대한 설레임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우리 아만다 장 변호사님이 물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민 변호사로서 일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가장 목표와 목적을 두고 하시는 일이 뭐가요?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아들을 셋을 둔 엄마이기도 하고요. 이제 가정이 저한테는 가장 우선순위, 1순위이고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마노아에 있는 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제가 영아부, 유치부, 썬데이스쿨 선생님을 한 15년 정도 했다가 저는 선생님이 오래 했다 그러면 꼭 지미 카터인가요? 네네네. 그 대통령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네. 제가 원래 학교 선생님으로서 교육학을 또 전공하기도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지금 저의 가장 많은 어떤 관심과 시간과 또 에너지를 제가 쏟아붓는 곳이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이라는 비영리 재단이 저희가 이제 꿈꾸는 것은 하와이의 최초의 해외 이민 그렇죠. 역사가 시작된 발상지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한국의 독립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독립운동의 역사,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서 후세들한테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장소,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아직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설립은 됐는데 아직 오픈을 개관을 하지 않은. 그럼 설립이 언제 됐어요? 2007년 7월 달에. 가만있어 봐. 2007년도에 설립이 됐으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제가 산수에 좀 약하거든요. 한 15년, 16년? 15년 동안 그냥 가슴만 계속 애태우는 시간이 15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2015년도에 283만 불을 주고 이승만 박사가 세웠던 그 한국기독학원 바로 그 옆에 자리에 빌딩을 구입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210만 불을 은행에서 빌렸기 때문에 아직도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나 이런 역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나라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기독교 역사 탐방 이야기 또 이민사 역사 이야기를 쭉 이제 루트를 따라가면서 촬영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이거 우리나라가 너무 무심하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15년 동안 사실은 이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빌딩이 지금 가치가 많이 상승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그걸 팔아서 지금 180만 불 정도의 아직도 잔금이 남은 거를 갚을 수가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큰 공간으로, 편리한 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민 역사 120주년이 올해 가요.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민족 정신을 만들었고 또 첫 번째 이민지였던 이 하와이의 그 문화 재단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건 전 국가가 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한국에 뜻이 있는 기업인 아니면 개인도 괜찮습니다. 가만 있어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처음에 중국 사람들이 이민 여기 하와이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세 번째가 가장 많이 들어온 게 한국 사람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푸에르트리코, 멕시칸, 필리핀 뭐 이런 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문화회관은 있어요? 있습니다.
중국 문화회관이 있고요. 일본 문화회관이 있고요. 19세기에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나라가 없어진 오키나와라는 그게 민족의 오키나와도 지금 예를 들면 하와이 같은 왕국이었군요. 그렇죠. 문화회관이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문화회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그 포르투갈의 문화회관이 지금 부지를 기부를 받아서 지금 곧 조만간에 건물을 짓는다 그러는데 한국은 아직 문화회관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와이가 한국 어떤 이민자들의 어떤 종갓집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첫 발을 디뎠으니까 그럼요. 1903년도에. 근데 그런 역사를 스토리텔링을 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건 참 비극이에요. 그럼 이제 문화재단을 완성한다면 그 문화재단에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문화회관은 이제 크게 나누어서 하나는 저희 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 이민 역사, 독립운동 역사를 조명하고 알리고 여기 현지 동포들이나 차세대 후세를 위한 그런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현지인들한테, 로컬 분들한테 한국을 알리는 장소. 사실 하와이에 오면 네. 정말 한국 사람들이 꼭 가봐야 하는 공간들이 네네. 사실은 특별히 없어요. 없으니까 와이키키만 가려고 하고 있고 사탕수 농장은 안 가보고 저 파인애플 농장 자리만 가보고 그래서 관광 코스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아만다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 첫 번째 관광 코스도 거기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지금은 벌써 2세, 3세, 4세, 뭐 5세까지 가고 있잖아요. 5세까지. 5세까지 가고 있는데 생김새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뿌리가 어딘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죠. 그 전시관 말고도 저희가 교육의 장소라고 그럼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세들한테 그렇게 알려야 되고요. 또 여기 타지에서 이제 관광으로 오는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한국을 알리는 정말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 또 현지 150만 명의 하와이 주 인구들이 저희가 또 견학 가고 현학 체험 실습하러 가는 그런 장소가 아이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사실은 저도 원래 문화회관이라는 재단에 오게 되고 문화회관을 설립하게 된 개인적인 또 모티베이션이 있었는데 제가 아들이 셋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저희 이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2학년 때 일본 문화회관에 그 견학 실습 현장 실습을 하러 갔는데 집에 오더니 저한테 영어로 왜 나는 일본인이 아니냐 라고 저한테 그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Why am I not Japanes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갑자기 이 아이는 자기가 Korean American이고 크리스찬이고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또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이가 다녔던 그 푸나오 스쿨에는 2학년 때 일본이 테마예요. 그래서 역사도 일본, 뭐 노래를 배워도 일본에 대해서 그런 테마를 갖고 있다가 이제 견학 실습을 갔는데 일본 문화회관이 5층 건물에 아주 근사하게 문화회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리에 가더니 거기 같은 뭐 검도장도 있고 일본 뭐 전시관도 있고 하니까 부러웠던 거. 너무 부러웠던 거고 일본계 그 자파니즈 아메리칸이라 그러죠. 그런 아이들은 정말 어깨를 으쓱하는데 자기는 한국 문화회관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러워서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커서 대학을 가기 전까지 제가 정말 한국 문화회관을 세우리라 하고 제가 이제 문화회관에 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커서 올 가을에 대학을 갑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각 시마다 문화재단이 있어요. 네. 인구 30만 문화재단이라도 한 90억, 100억 정도를 써요. 한 재단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문화재단 속에 이 하와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민사 역사의 땅이고 첫 출발의 땅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만들어져서 750만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그러면 하와이가 또 다른 문화의 어떤 보급의 장소가 되고 3세, 4세, 5세들이 한국민으로서 자부심, 특별히 요즘 뭐 K-팝이니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화 공간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여기 그 호놀룰루 근교에서 너무 멀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입해 놓은 그 빌딩이 2층 건물인데 아직 사용은 못 하고 있지만 그 장소에 지금 버스 노선이 조금 불편해서요. 운전을 안 하시면 그렇게 좀 편리한 곳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놀루루 쪽이 워낙 비싸서 개인들이 모금해서 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이민사나 또 민족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견학을 한다든가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10배 정도는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와이는 뭐 교회가 됐든 어떤 뭐 장소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장소가 꽤 있어서 그 문화재단이 하와이에 잘 만들어지면 민족의 그 정신을 새롭게 또 확인하고 정체성을 훈련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원래 잠시가 꿈이 큰데. 아니, 저희가 지금 단기, 중기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빌딩에서 이제 일단 개관을 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 10배가 되는 그런 이제 예산과 후원이 가능하다면 지금 일본문화회관이 5층짜리 건물에 주차장만 거의 300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본보다 나은 문화재단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 일본 문화회관, 필리핀 문화회관, 중국 문화회관을 보면서 그 문화회관에서 힘들어하는 곳이 그 운영비를 늘 기부를 받는데 그 기부금이 이제 동이 나면은 또 기부금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또 원스톱 토탈 서비스라는 개념을 저희가 계획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부는 저희가 전시관, 박물관, 또 일부는 교육의 장소, 또 하나는 이제 그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이면서 뭐 피로연도 할 수 있고요. 결혼하시는 분들, 또 어르신들 회가 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관장님 월급도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원스톱 토탈 서비스 안에는 이제 1층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아니면 외부인들이 박물관이나 교육의 장소 아이들 데려다 주러 오면서 뭐 약국,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여행사 이런 곳들이 입주해 있으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 자금으로 쓰고 또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그 건물에 오시면 이런 볼일까지 한꺼번에 딱 보고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운영 자금이 원활하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의 80% 정도 인구가 전 세계 대한민국 이민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민 세계에 있는 분들을 우리 정부가 정말 잘해줘야 된다. 국가적인 위기가 어느 순간에 왔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디아스포라들이 마음을 딱 모으면 죽은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120주년 그 제가 촬영을 쭉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신이 있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해외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감동을 좀 줘야 되겠다. 자, 우리 아만다 장 변호사님은 그 꿈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이 아이들이 한국 사람임을 잊지 않는 그런 자녀를 자라길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수 만났어요? 저는 기독교 가정이 아닌 유교적인 집안. 제가 덕수장씨 33대 손이고 뭐 등등의 그런 되게 유교. 야, 덕수장씨 많지 않은데. 많지 않아요. 네. 그런 집안에서 이제 살다가 고등학교쯤 됐을 때 제가 나는 어디서 왔나? 부모님으로부터 저희 조부모님 뿌리를 찾기 시작했군요. 예, 저희 그 족보에 다 나와. 내가 33대라면 그 33대 그 전에는 또 이러다가 어느 날 학교의 선생님이 라는 그 답을 여기서 찾았다 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성경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죠. 야, 그러니까 우리 아만다 장하고 공통적인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세요?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서 선교사님이 준 영어 성경책을 읽으면서 영어 공부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하잖아요. 이승만 그 박사님에 대한 어떤 건국 대통령으로서 또 정치가로서 외교관으로서 교육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교육자고 또 네, 저는 그렇게 나는 어디서 왔나라고 시작이 돼서 내가 이제 저 성경책을 이제 읽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때 제가 종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 종교를 관심을 갖고 보다가
진화론에 보면 어떻게 세포가 하나밖에 없는 아메바가 이렇게 인간이 됐을까라는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 깊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느낀 건 창조론이 그래도 좀 믿음이 간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네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다가 제가 늘 구걸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구걸 기도군요. 네, 구걸 기도. 그러니까 아프시면 뭐 낫게 낫게 해달라 해주세요. 뭐 등등. 또 하나 제가 구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으로서 오셔서 보든지 뭐 느끼든지 뭐 들리든지 말씀을 저를 좀 확인하게 좀 하십시오. 의심 기도를 또 시작을 했어요. 구걸 기도에서 의심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가 성령 체험을 한 거는 러스쿨을 간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사연이 있었는데 저희 그 친정 아빠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하와이를 떠나면 안 되겠다. 제가 맞으로서 엄마 옆에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하와이 주립대 내에 있는 러스쿨을 2번을 신청을 했는데 그냥 퇴짜. 왜 되게 힘드냐면 75명만 뽑는 건데 인원 제한이 약 있어서 1,300명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경쟁률이 너무 세서 이제 3번째 신청을 했을 때 제가 31살이었고 아주 어렵게 턱걸이를 했는데 결국은 들어갔어요. 75명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차 첫 학기에 형법 그 중간고사가 있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시험이 뭐 사지선다 이게 아니에요. 단답형 아니에요. 그 질문이 뭐 A4 용지에 가득하게 빼곡하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써야 되는데 쓰는 답안지가 공책을 주세요. 한 장짜리 백지가 아니라 공책을 주면 이제 법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한마디로 공책이 만약에 20페이지다 그럼 그걸 제가 다 써야 되는데 성령 언제 받았냐 그랬더니 공부한 얘기가 시험을 보는데 근데 한 2장쯤 썼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까맣게 변하면서 제가 쓸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갑자기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저한테 겹치면서 패닉이 왔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순간적인 패닉. 그러면서 맞아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2번이나 떨어졌다가 3번 턱걸이 하고 왔지. 그러면서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처음에 이제 구걸 기도, 의심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는 복종의 기도를 처음으로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제가 여기 태어나게 한 것도 예수님이시고 러스쿨에 오게 한 것도 예수님이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 러스쿨을 졸업을 하게 할 것이면 하게 할 것이고 아니면 저를 떨구실 거고 하나님께서 내린 그 결정에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한테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을 달라. 처음으로 정말 기도 같은 기도를 하면서 그 순간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공책이 확 넘길 때마다 착착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더니 빛이 이렇게 보이면서 아주 편안한 평화가 찾아오면서 내가 지금 몇 시간을 몇 분을 낭비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이제 차분하게 한 2장 정도 썼던 거를 제가 12장까지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A를 받았고요. 제가 한 학기를 끝내면서 탑 10%라는 점수를 받은 거예요. 이건 제 점수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붙게 하고 시험에 패스하고 변호사가 되게 하는 것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를 느꼈던 그 성령 체험이 저의 첫 번째 성령 체험이었어요. 우리가 성령 주세요, 성령 받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마치 내가 손을 벌리면 던져지는 게 성령인 줄 안다고요. 근데 성령의 임재를 내가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공부를 하네요. 내일이 시험이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헬라어 방언 주세요, 히브리어 방언 주세요, 영어 방언 주세요.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빵점 맞아요. 아만다 장이라고 하는 한 분이 가슴에 품은 꿈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도 내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민족을 위한 꿈을 꾸고 있잖아요. 지금 그 문화재단을 위한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또 응원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 꼭 부탁할 기도 제목, 이거는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잠깐 얘기하시죠.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종류를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받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한없이 또 이렇게 퍼주고 주기에 급급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 그룹인 것 같은데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살면 된다. 그런 부류들이 많은데 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달란트를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부류에 속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력서에 학력, 경력보다 자원봉사한 리스트가 많은 게 저의 한 가지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인데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본인이 주변에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주고 사는 그런 부류에 속했으면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패션을 갖고 봉사하고 있는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하와이에 저희가 세우려고 하니까 뜻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만다장 그 모든 기도 제목 또 꿈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행복이고 또 기쁨입니다. 특별히 나보다는 민족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특별한 분이 우리 아만다 장이기도 하네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과 에너지보다도 더 주님의 일을 기뻐하는 이분과의 이야기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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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이고, 재밌었어요.